정말 이상해요. 이게 정상적인 노화일까요? 정말 걱정되네요. 그 변화를 언제 처음 발견하셨나요? 6개월 전부터요. 근데 의사는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30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예고하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어요. 오늘 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지혜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도 맞이하게 될 노년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김영수입니다. 간호사로서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 장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노인분들을 돌보며 발견한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예고하는 5가지 생명의 경고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슬픔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을 알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우리의 부모님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더 나은 마지막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년간의 경험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어떻게 준비했어야 했을까요? 그 질문들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 요양병원에 발을 들인 것은 1992년 갓 간호학교를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의료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때로는 잘 죽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지막 시기에는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그 패턴들 중 가장 명확한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제 간호사인 제가 30년간 지켜본 노인의 마지막 1년을 예고하는 5가지 생명의 경고 신호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노후 지혜 맛집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체중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는 이 변화는 사실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마지막 1년에 접어들면서 식욕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에 흥미를 잃고 식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김 간호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어요. 6개월 만에 10kg이나 줄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 3개월 내에 5% 이상의 체중 감소는 심각한 건강 이상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노인성 식욕부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30년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종종 생명의 마지막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암이나 갑상선 질환, 우울증과 같은 의학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질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종 이것은 몸이 서서히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까워지면 몸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기능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의 일부로 식욕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마지막 시기에 갑자기 식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평생 절제하며 살아온 분이 갑자기 달콤한 음식을 찾거나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드시려 할 때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찾으려는 무의식적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특정 음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선호도 변화입니다. 평생 매운 음식을 즐기던 분이 갑자기 단 음식만 찾거나 육류를 좋아하던 분이 갑자기 채소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의학적 검사를 받으세요. 암,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할 때는 체중 변화의 정도와 속도, 식습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소중한 교류의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것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식사 자체보다 그 시간의 분위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억지로 많이 먹이려 하지 마세요. 소량이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가족들은 사랑하는 어르신이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것에 불안을 느껴 강요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최대한 제공해 주세요. 이 시기에는 영양보다 즐거움과 만족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딱딱하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식욕과 체중의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종 어르신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할머니는 평생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떡과 고기를 무척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 문제로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걱정되어 매일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할머니는 한 입 드시고 그만두셨습니다. 의사도 가족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먹을 필요가 없어. 내 몫은 다 먹었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할머니가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그로부터 3개월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박할머니의 가족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드시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던 것이 후회돼요. 그보다는 그 시간에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또 다른 사례는 83세 최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평생 소식가로 알려졌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즐겼던 막걸리와 파전을 매일 찾으셨죠. 가족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식욕이 돌아온 것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종종 마지막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소원을 최대한 들어드리되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것을 권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약 4개월 동안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드시면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막걸리 한 잔을 마신 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식욕의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어르신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낮과 밤이 바뀌거나 극도로 많이 자거나 혹은 거의 자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화나 치매의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는 종종 몸의 시스템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체 시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작은 구조물에 의해 통제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시스템이 점차 약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낮에는 계속 자고 밤에는 깨어있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과도한 졸음입니다. 대화 중에도 계속 졸거나 식사 중에도 잠들고 활동 중에도 갑자기 잠드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이 역시 심각한 건강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의 산소 공급 감소, 호르몬 변화 또는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이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일주기 리듬 장애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종종 신경계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경계의 변화는 때로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82세의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오시면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표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 12시에 기상해서 집 안을 돌아다니고 오전 내내 주무시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노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3주 이상 지속되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인성 수면장애라는 설명만 들었죠. 저는 김할아버지 가족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수면 패턴의 변화는 종종 신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체 시계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느끼는 시간에 맞춰 생활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상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정했고 밤에 깨어 있을 때는 따뜻한 차와 함께 가족이 번갈아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로부터 5개월 후 평화롭게 영면에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마지막 시간을 할아버지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생활 패턴이 바뀐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김 간호사님의 조언대로 저희가 아버지에게 맞추기 시작하니 오히려 밤에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던 전쟁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77세 이 할머니의 경우 갑자기 거의 잠을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주무시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깨어 있으셨죠. 가족들은 할머니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 자는 시간이 아까워. 이 할머니는 마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최대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의지를 존중했고 할머니가 깨어있는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의 수면 패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의학적 원인 파악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때로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치료 가능한 수면 장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 혹은 또는 우울증 등이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어르신의 새로운 패턴을 존중해 주세요. 무리하게 기존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의 일상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 어르신의 새로운 리듬에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깨어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주세요. 특히 밤에 깨어 있다면 그 시간을 소중한 대화와 추억 나누기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넷째,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 주세요. 편안한 침구, 적절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배경 소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일관된 취침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드리는 등의 일상을 만들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는 어르신의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어르신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생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분이 갑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거나 반대로 사교적이던 분이 갑자기 모든 사회적 활동을 거부하고 고립되길 원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생애 회고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 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해결된 감정이나 관계를 정리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갖게 됩니다. 평생 조용히 살던 어르신이 갑자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이는 종종 미해결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가족, 심지어 멀어졌던 사람들까지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생 사교적이던 어르신이 갑자기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고 고독을 찾는다면 이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종종 침대에서의 준비라고 불리는 심리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치는 심리적 단계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75세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가족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년 전 고향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 다툼이 있었던 친척까지 만나고 싶어 하셨죠. 가족들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옛 친구들과 만나 웃고 울며 추억을 나누었고 오래된 갈등도 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은 할머니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관계를 정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손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로 80세 정할아버지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평생 마을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객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할아버지는 약 2달 동안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고 그 후에는 다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3개월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러한 변화를 존중하고 가능한 한 지원해 주세요. 만남을 원한다면 도와드리고, 고독을 원한다면 그 공간을 제공해 주세요. 둘째, 이러한 욕구 뒤에 있는 감정적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종종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셋째, 만남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영상통화, 심지어 편지와 같은 대안적 방법을 제안해 보세요. 이 시기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돕는 것은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소유물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평생 아끼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전까지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생애의 마지막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흔적을 물질적 형태로 남기고 자신의 존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되기를 바라는 무의식적 욕구의 표현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행동은 갑작스러운 유산 정리, 물건 나눔, 또는 특별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지는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이제 내가 가지렴. 내 낚싯대는 내가 가져. 너랑 함께 낚시하던 날들이 행복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흔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79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 골동품과 책을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습니다. 집안은 그의 소중한 컬렉션으로 가득했고 누구도 그것들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자기 손주들을 불러 모으더니 자신의 소장품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각 물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구에게 무엇을 주실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방을 정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행동이 종종 삶을 정리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니 존중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각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보세요. 가족들은 제 조언을 따랐고 할아버지의 소장품을 통해 그의 삶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나서 3개월 후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르신의 소유물에 대한 태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이러한 행동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이는 어르신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각 물건에 얽힌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는 어르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셋째, 메모나 녹음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두세요. 이는 가족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영적 관심의 변화입니다. 평생 종교나 영적인 주제에 관심이 없던 분이 갑자기 이런 주제에 몰두하거나 반대로 독실했던 분이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지식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노후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지혜 맛집에서 다음에 또 소중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